한때는 피보다 진했던 형제의 정. 이것 때문에 완전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형제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소박한 농사를 지으시며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리 형제들도 부모님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형은 나보다 5살 위였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을 저는 결코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부모님의 사랑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형은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자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형은 저에게 늘 멋진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잘 키워주셨으니 언젠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형의 그런 모습에 늘 감동했고, 형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늦게 사회에 나갔지만 형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은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셨고 우리의 삶을 뒤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형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갔지만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내려올 때면 예전처럼 서로를 반가워하며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께서는 항상 우리 형제를 보며 자랑스러워하셨고 형제 간의 우애와 애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형제들 사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 문제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작지만 소중한 농가와 집을 남겨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었기에 저와 형 모두 그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그 집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형의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형이 부모님 곁에 더 많이 있어줬고 특히 마지막 몇 년간은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형의 요구는 단순히 유산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넘어서 마치 나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부모님이 힘드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 내가 이 집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은 마치 저에게 책임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형과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 집이 부모님의 사랑과 추억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형제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유산 문제를 두고 형과 나는 점점 더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피보다 진했던 형제의 정이 이제는 돈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형의 요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형은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땅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곁에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이 집은 내 권리라고 생각해. 형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당연히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듯이 말하는 형의 태도에 저는 조금씩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형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병환으로 힘들어하실 때 형이 더 가까운 곳에서 병간호를 도맡아 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 형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형이 부모님을 위해 고생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의 태도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형은
점차 부모님께서 남기신 다른 자산까지 자신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고생하시며 남겨주신 모든 건 나한테 맡기셨다고 생각해. 내가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의 말은 마치 저를 부모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형이 부모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름 고생도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이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거든요. 도시에서 혼자 지내며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과 나눈 대화가 이어질수록 형의 태도는 더욱더 냉정해졌습니다. 형은 이제 단지 유산을 나누자는 제 의견에 대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힘드실 때 어디 있었지? 멀리 떨어져서 돈 몇 푼 보낸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형, 부모님이 남기신 집과 땅은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산이잖아. 그냥 형 혼자 가져가는 건 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자 형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평? 네가 공평을 말할 자격이 있니? 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내가 지키고 있었고 나는 내 청춘을 고향에 묶어두면서까지 부모님을 돌봤어. 그런데 너는 그런 나의 노력을 단순히 공평이라는 말로 치부할 수 있는 거야? 형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억울함이 담겨 있었고 그동안 형이 겪었을 고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형 혼자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저는 점점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형과의 대화는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형은 점점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했고 그동안 쌓아왔던 형제애는 갈수록 얇아지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챙겨주던 형이 이제는 돈 문제 앞에서 낯선 사람처럼 변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 간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과의 대화는 어느새 감정적인 언쟁으로 변해갔고 형은 끝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어. 형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맞는 걸까? 그렇게 돈 앞에서 흔들리는 형제를 보며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형이 법적으로 유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형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형이 가슴속에 쌓인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그런 말을 꺼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소송 통지를 받았을 때 나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형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때는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던 형제가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형과의 관계를 되돌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형이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에 형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이제는 네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아. 네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의 목소리에는 분명 깊은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부모님을 위해 헌신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맞긴 한 걸까? 형은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형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율했을 텐데, 이제는 돈이라는 벽 앞에서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우리 형제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그저 서류와 변호사를 통해서만 서로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형의 모습은 그야말로 냉정했습니다. 한때는 나를 가장 아껴주던 형이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나의 과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내게 무심한 말투로 따져 물었습니다. 피고 측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집과 땅이 원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부모님이 병원으로 고생하실 때 내가 곁에 있지 못했던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나는 직장 생활 때문에 도시에서 머물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기에 나는 더더욱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형과 변호사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나는 형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형이 내 형이 아니라 그저 내게서 부모님의 유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형과 마주쳤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게 다가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와야 했어?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고. 형은 내 말을 듣고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너는 부모님이 힘드실 때 어디 있었니?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있을 때 너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냐? 그 말을 듣고 나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형과 나의 사이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은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가족이 아닌 유산을 빼앗으려는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형제와 기억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과의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가장 아끼던 형제였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형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낯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에 나가 서로의 입장을 따지고 서류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해 냉소적인 시선만 던지는 사이가 된 겁니다. 형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집과 땅을 오직 자신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외의 자산까지도 자신이 더 큰 몫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의 변호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한 일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며 나를 마치 부모님께 무책임한 자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에도 도시에서 생활하며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의 변호사가 던진 그 차가운 질문은 마치 내 가슴에 깊은 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형을 쳐다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형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하고 생각하며 형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형의 그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형이 이제는 나를 철저히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형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형은 이미 그 마음을 접은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형을 마주쳤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형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형,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부모님께도 죄송하지 않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러나 형은 내 말을 듣고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있구나.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자신을 지키고 돌봐준 자식에게 유산을 맡기는 거였을 거야. 너는 그동안 부모님 곁에 없었으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말은 나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한 노력과 애정이 단 한 번의 말로 전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했던 내 진심이 전부 무시당하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냉정한 말투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그동안 부모님 곁에 있었던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도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형은 고개를 돌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최선이란 게 뭔데? 그저 멀리서 돈 몇 번 보내준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나를 깊이 파고드는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우리는 법정 밖에서도 감정이 격해져 서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피를 나눈 형제였고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돈 앞에서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오래 묵은 억울함이 서려 있었고 나 또한 형이 변해버린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과 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유산을 나누는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형에게 한 발짝 물러서거나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와 형 사이를 연결해줄 유일한 끈이자 마지막 남은 가족의 상징이 돈으로 평가되고 법으로 나뉘어야 하는 유산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형은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형이 내게 등을 돌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대신 적으로서 나를 대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법정에서 만났고 서로를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걸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번의 다툼으로 금방 풀 수 있었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돈 때문에 평생의 원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돈이 가져온 상처와 영원히 남은 후회. 법정 다툼은 몇 개월 동안 이어졌고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형과 나 사이에 법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형은 부모님의 집과 일부 땅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그 외에 남은 자산과 일정한 금액을 상속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나는 더 이상 법정에서 형을 마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마음속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유산의 일부였지만 잃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의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기신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이번 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에도 나는 형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형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은 유산을 받아 부모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나는 도시로 돌아와 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걸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그저 돈과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겨주신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몇 달 뒤 우연히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집 근처를 지나치며 나는 문득 그곳에 남아있을 형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벌이면서 나와 형의 마음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때는 그저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갖고 있던 오해와 상처가 깊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부모님의 묘지를 찾은 나는 묵묵히 부모님 앞에서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서 죄송해요. 우리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묘비 앞에 앉아 부모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그 소중한 유산이 우리 형제에게 상처로 남은 채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형과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피보다 진하다고 믿었던 형제애가 이제는 돈과 오해 때문에 영원히 갈라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도시에서 부모님을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형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 후로도 형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고향 소식을 통해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듣곤 했지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게 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겠지요.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결국 형과 나의 삶에 금전적인 도움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통해 생활의 안정은 얻었지만 마음속의 허전함과 후회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형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형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형도 나도 서로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형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부모님께서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형과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돌아갈 수 없겠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재산을 남겼지만 영원한 후회와 상처를 남긴 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덧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형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데 대하여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형과의 우애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